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 길잡이 미적분 2의 차윤우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미분의 활용 부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이번 시간 앞부분 중간까지는 미분의 활용 부분의 단원 종합 문제, 단원 종합 문제들의 문제를 쭉 같이 풀어보고 또 서술형 문제들까지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간 후반부에는요.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적분 단원으로 들어가는데 적분에 관한 본격적인 내용들은 다음 시간부터 9시간, 8시간에 걸쳐 가지고 쭉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분의 활용 부분이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앞에 있는 그냥 일반 미분보다는 미분의 활용 부분이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데, 그 미분의 활용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를 강의 시간에 계속해서 이번 시간 중간중간 이야기 할 테니까 집중력을 잃지 말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미분하고 적분은 어느 게 더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느냐라는 것을 물었을 때 쌤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학생들이 미분편을 조금 더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미분을 처음 공부할 때는요. 미분을 하는 방법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미분의 연산, 여러 가지 미분법. 근데 그 미분의 활용 부분이 난이도가 높은 거고요. 적분은 어떻냐? 적분을 처음 할 때 어렵습니다. 치환적분이나 부분적분을 이번 시간 후반부터 이제 쭉 공부를 할 텐데, 그 치환적분이나 부분적분 공부하다 보면은 적분의 연산이 미분의 연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단원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번 시간은 그 미적분의 어떤 변환되는 그 시점이 되는 그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에 미분에 관한 문제풀이, 적분에 관한 정의나 그다음 기본적인 이론들까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이 푸는 문제가요. 아마 수능 길잡이 강좌를 진행하면서 가장 단일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 겁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들, 복잡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할 겁니다. 그만큼 집중력을 잃지 말고 쭉 따라와 주셔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4번 문제까지 풀었었죠. 단원 종합 문제 5번부터 이제 15번까지 있는데 15번까지 쭉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미분 가능하고 f3 나와 있고 f'3이 나와 있습니다. 질문이 gx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g'3의 값을 구하십시오. 일단 뭐부터 하고 싶습니까? 이거는 이제 미분의 활용을 하기에 앞서서 연산이죠. 여러 가지 미분법. 그래서 우선 g'x를 구하면요. 이 g'x는 이 동그라미 전체의 2분의 1제곱입니다. xfx 전체의 2분의 1제곱. fx 전체의 2분의 1제곱. 따라서 미분하게 되면은 2분의 1이 앞으로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루트 xfx분의 1이 되고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가 되느냐? 이 루트 안쪽에 이 동그라미 부분을 미분하는 것을 다시 한번 써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합성함수의 미분이었죠. 그래서 미분하고 나면은 뭐가 됩니까? x가 미분되면은 그냥 1이 되면서 fx가 남고요. 플러스 fx가 미분되게 되면은 f'x가 되니까 x f'x가 되는 겁니다. 합성함수의 미분법 그리고 x의 n제곱 형태의 미분법이 같이 쭉 나와 있습니다. 고배 미분법 나와 있고요. 자, 질문이 g'3을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3을 대입하게 되면은 g'3은 바로 써보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f3인데 f3이 10이네요. 12. 3 곱하기 12.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f3은 문제에서 또 10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는 또 3이고요. f'3이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이므로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보니까 얼마입니까? 루트 36입니다. 36이니까 루트 36이 6의 제곱이죠. 그래서 6이 되겠고요. 6에다가 2를 곱하니까 여기는 12가 되겠습니다. 12에서 3을 빼니까 9가 되겠고 계산하시면 정답은 4분의 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왜냐면 미분의 활용 부분을 공부하다가 이걸 하다 보면은 이거는 그냥 풀만 하네 이런 느낌이 들겠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수학은 어떤 유형의 문제든 수학 문제의 대다수는요. 마지막 과정은 반드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수학 문제는 막 풀어가지고 식을 세우고 끝이 아니에요. 식을 세우고 분석하고 보조선 긋고 한 다음 마지막은 계산이 들어가 있는데 미분의 활용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과정은 이러한 계산들, 미분계수나 도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계속 집중을 하면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또 6번도 보겠습니다. fx는 루트 사인 x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역함수에 대해서 g 프라임 2분의 루트 2 값을 구하십시오. 역함수 미분법이죠. 역함수 미분법 어떻게 구합니까? g 프라임 2분의 루트 2는 원래 함수를 미분한 것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너무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기억이 안 나는 학생도 있겠지만 역함수의 미분법은 항상 원래 함수의 미분의 역수인데 쌤이 강조한 내용은 이 동그라미에 들어갈 문자나 숫자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좀 잊혀진 학생들은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에 들어가는 게 뭐냐? fx가 동그라미 컴마 2분의 루트 2를 지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동그라미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fx가 루트 사인 x니까 이 사인 x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2분의 1이 돼야지만이 2분의 루트 2가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이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동그라미에 들어갈 숫자는요. 바로 6분의 파이가 됩니다. 왜? 6분의 파이를 집어넣게 되면은 루트 사인 6분의 파이가 루트 2분의 1이므로 2분의 루트 2가 나온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문제는요. fx를 미분한 다음에 x에 6분의 파이를 대입한 것분의 2를 답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f'x를 먼저 구하셔야 되죠. 이 빨간색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에서 미분하면 되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루트 사인 x 그리고 합성함수 미분의 사인 x를 미분한 코사인 x를 분자에 반드시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숫자를 대입해서 f' 6분의 파이분의 1을 구하시면 되겠죠. 계산 바로 해볼까요? 여기다가 이퀄 좋습니다. 그래서 f' 6분의 파이 6분의 8을 대입하게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자 여기에다가 숫자를 6분의 8 대입하면 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는 루트 좀 크게 쓸까요? 자 루트 2분의 1 분의 코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입니다. 2분의 루트 3분의 1. 자, 이 식이 조금 복잡해 보이는 이유는 이 식이 번분수 형태가 막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좀 복잡해 보입니다. 근데 번분수 형태도요. 분자분모에 동일한 숫자를 곱해서 이 번분수 형태를 없앨 수가 있지요. 그래서 뭐 가장 간단하게 이 형태는요. 루트 2분의 1분의 1 이런 형태니까 우선은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2가 있으니까 4분의 루트 6분의 1 먼저 이렇게 고칠 수가 있고요. 이 식의 분자분모에 4를 곱하게 되면 루트 6분의 4 또 분자분모에 루트 6을 곱해서 유리화까지 시키시면은 이 식은 어떻게 됩니까? 루트 6분의니까 6분의 4 루트 6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약분하면요 3분의 2 루트 6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계산 마지막에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주의를 해주시고요. 요걸 먼저 다 구한 다음에 뭐 대입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역함수의 미분법과 연관된 형태들까지 공부해봤고요. 이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생각하시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자, 함수 fx는 x 플러스 1분의 2의 그래프 위의 점에서의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가 2일 때 지난 시간에 유제 10번을 풀었었는데 그 유제 10번 문제가 굉장히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유제 10번이 아니군요. 단원 핵심 문제 1번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군요. 그래서 실제로 풀었을 때 이 문제 어떻게 풀었습니까? 우선은 접선의 방식 먼저 구하고 x절편, y절편 구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미지수를 찾게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 그래프 위의 점 A, F에서 접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합니까? F'X를 먼저 이용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먼저 구할 수 있겠죠. 구하니까 x 플러스 1 전체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2가 F'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A, FA를 지나는데 FA가 뭐예요? 이 주어진 식에다 a를 집어넣으니까 a 플러스 1분의 2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y 마이너스 a 플러스 1분의 2 이퀄 기울기 마이너스 a 플러스 1분의 1의 마이너스 a 플러스 1 전체의 제곱분의 2 기울기고요.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a. 지금 뭐 하는지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찾고 싶은 바로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단, 이 접선의 방정식은요. 우리가 A를 모릅니다. 아직. A를 모르는데
질문이 뭐냐면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가 나와 있을 때 a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x절편과 y절편을 일단 구해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x절편 어떻게 구합니까? 뭐 대신에 뭐 대입하는 거죠? y 대신 0 대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y에다 0을 대입하고 나서 이걸 갖다가 2를 지우고 또 상수 a인데 0보다 크기 때문에 a 플러스 1은 절대 0이 아니므로 또 a 플러스 1 하나씩을 약분을 시키고 나면은 이 좌변은 1만 남고요. 우변은 a 플러스 1분의 1 남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요 x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x절편입니다. 자, 방금 말했던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여기다가 x, 여기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은 이때 나오는 x 값이 바로 x절편입니다. 그래서 대입하고 나서 a 플러스 1 양변 한씩 곱하게 되면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2로 약분하게 되면 여기도 사라져서 좌변은 1 남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a 플러스 1을 곱하게 되니까 a 플러스 1 이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x 마이너스 a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x절편은 넘어가면은 2a 플러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되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했던 이 과정이 x절편을 먼저 구했습니다. x절편은 2a 플러스 1, 0입니다. 좋습니다. y절편은 x의 0을 대입하는 거죠. x의 0을 대입하고 나니까 이 주어진 식은요. 이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넘어간 형태를 쌤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통분합니다. a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으로 통분하게 되면은 여기는 넘어가니까 뭐가 됩니까? 2 괄호 열고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고요. x에 0을 대입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a가 남으니까 플러스 2a가 남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되겠어요? 따라서 y절편은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1 전체의 제곱분의 얼마예요? 4a 플러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렇군요. 이게 뭐냐? a 양수니까 이 값도 양수고 양수입니다. 이걸로 만들어진 삼각형이 뭐예요? 직각 삼각형입니다. 따라서 삼각형 넓이는요. s는 2분의 1에 밑변 2a 플러스 1 높이 a 플러스 1 전체의 제곱분의 4a 플러스 2 이퀄 문제에서 2라고 나와 있고 이 방정식을 풀면 a 값이 나오네요. 뭐 이런 거 약분할 수 있겠습니까? 약분하고 나서 약분하면은 2a 플러스 1 이렇게 남고요. 그렇죠? 이거 뭐예요? 2a 플러스 1이 지금 제곱으로 되어 있네요. 넘겨서 이 식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좌변은요. 4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 이퀄 2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2가 되고 4a 사라집니다. 넘기니까 2a 제곱 이퀄 1이 되므로 a 제곱은 2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이 상수 a 값 구하는 거죠. 따라서 a 값은 이 식은 2분의 루트 2가 답이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이런 정도 문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예제를 잘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풀 수 있습니다. 강의는요, 쌤 생각은 이렇습니다. 1번부터 끝번까지를 모든 문제를 강의를 듣고 푸는 학생도 물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기가 너무 부족한 학생들은. 그런데 만약에 이런 형태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앞에서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은 쌤이 원하는 바람직한 자세는 강의 잠깐 멈춰놓고 내가 풀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강의는 쌤 내가 푸는 방법대로 쌤도 지금 풀어주시는구나 하면서 확인하는 정도로 이용을 하시면은 그게 조금 더 능동적인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는지 궁금하신 학생들은 쌤이나 또는 다른 쌤들에게 이제 자문을 한번 구해보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lnx 위의 점 1,1에서의 접선과 수직인 직선을 l이라고 하자. 직선 l이 이 접선에 접할 때 뭐야 이거? 이 곡선이 직선이 이 곡선에 접할 때 곡선이 이 곡선하고 똑같네. 자, 지금 문장으로 나와 있죠. 이 문제가 뭘 말하는지가 잘 와닿지 않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런 문제를 딱 보고 나면은 여기서 물어보는 게 이러이러한 그래프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을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거나 써보고 그게 제가 지금부터 풀어나가는 강의 또는 뒤에 있는 해설과 맞는지 부합하는지를 확인을 해보십시오. 능동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외우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편의상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뭐냐면 곡선 위에 점 1,1이 있는데 그 1,1에서는요. 요 점이 1,1이야 지금. 접선을 그을 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 접선과 수직인 직선 L이 있다는데 그 L이 다시 또 여기에 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과 수직인 직선이 하나가 있는데 그 수직인 직선이 여기 L인데 이 L이 다시 한번 여기에 접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질문이 뭡니까? 이 L이 Y축과의 교점의 좌표니까 Y절편이 어떻게 됩니까? 이 L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상황 이해하겠습니까? 뭐부터 구합니까? 1,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니까요. 요거 Y'을 구해봤더니 2x-x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다 2를 집어넣으니까 2 빼기 1이므로 요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는요. 1입니다. 그러면 요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는 수직이므로 요걸 m-이라고 표현하면은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는 m-이라고 말하면 요 값은 -1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랬을 때 직선의 기울기가 -1이면서 요 함수 x제곱 ln x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의 y절편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찾으시면 되겠습니까? 요 값이 equal -1이 되는 이 x값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이 함수는 요 함수하고 똑같으니까. 자, 그리고 양변에 x를 곱하게 되면은 2x의 제곱 플러스 x 넘긴 다음에 그럼 여기는 -1은 0이 되므로 인수분해 1, 2, 1, 1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x값은요. x는 -1 또는 2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질문이 뭡니까? 교점의 y절편 찾는 건데 보니까 교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요? 이렇게 생긴 것도 가능하지만 뭐 이렇게 생긴 것 또 있나 봅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이 함수가 로그 함수입니다. 로그 함수는 정의하기에 정말 중요합니다. x가 항상 0보다 큰 경우에만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얼핏 보면 이 두 개가 답이 돼서 혼동이 돼 보이지만 x가 -1인 부분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x가 2분의 1인 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접점이 x가 2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y값은 얼마일까요? 2분의 1을 이 주어진 식에 대입하게 되면은 4분의 1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ln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울기가 -1이고 2분의 1, 4분의 1 플러스 ln 2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y절편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옮겨서 한번 해볼까요? y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ln 2 이퀄 마이너스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y절편만 물어보는 거니까 기울기는 -1이므로 y는 -x고 y절편 나머지 있는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넘기니까 플러스 2분의 1이고요. 넘어오니까 플러스 4분의 3 플러스 ln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이건 뭐 더 이상 간단하게 할 수가 없죠. 4분의 3 플러스 ln 2가 최종적인 답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9번 문제. x축 위의 점, x축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a 값만 모르고 당연히 y절편 0이죠. y는 x2의 마이너스 2x제곱의 근 접선이 두 개 존재하기 위한 자연수의 최소값은. 자, 실제로 이 문제 9번하고요. 10번이 수능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고난도 문제로. 그래서 물론 고2 과정이기 때문에 수능을 내일 모레 보는 학생들이 이걸 막 긴장하면서 듣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결국에는 이것들이 기본 베이스가 돼서 수능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요 9번, 10번이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걸 인지를 하시면서 강의를 들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곡선밖에 한 점 A, 0에서 이 곡선에 지금 접선을 긋는데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게 아니라 접선이 두 개 존재하기 위한 그런 조건을 물어보는 겁니다. 뭔가 좀 독특하죠. 근데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일단 접선 문제는요. 미분 단원의 어떤 형태로 나오든지 무조건 접점을 구하지 않고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접점을 무조건 미지수로 놓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대신 이 A는 접점이 아닙니다. 알겠죠? 이 접점은 요 곡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X자리에 뭐 새로운 문자인 T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접점의 좌표를 T, 그리고 이 함수에 T를 대입하니까 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T 제곱
이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x축 위에 어떤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런 곡선이 있으면은 접선을 두 개를 긋기 위해서는 a가 과연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좋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푸는 문제는 곡선 밖의 한 점에서 이 곡선의 접선을 긋는 방법이 되겠고요. 곡선 밖의 한 점이 a, 0이고 곡선 위에 있는 접점은 t, 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t 제곱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뭐부터 하느냐? 이걸 통해서 y 프라임부터 먼저 구합니다. 자, 2의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의 2의 마이너스 2x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x 자리에다가 t를 대입하게 되면 이게 바로 접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되겠고요. 이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접선의 방정식은요, y 마이너스 t 2의 마이너스 2t 제곱 이퀄 보통 접점을 이제 t라고 놓기도 하고 알파라고 놓기도 하고 a라고 놓기도 하는데 강의 시간에는 a라고 놨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a가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t라고 놓은 겁니다. 뭐 여러분 다른 문제는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또 t를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입니까? 1-2t에 괄호 열고 2의 마이너스 2t 제곱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컴마 몇을 지나냐면요, 여기에다가 a를 집어넣고요, 여기에다가 0을 집어넣는, 한마디로 a, 0을 이 직선이 지나게 되겠고, 다른 말로 이 문제의 질문은 뭐냐면은 이걸 만족하는 접선이 두 개 있다는 뜻은, 자, 접선이 두 개 있다는 뜻은 9번의 별표 하나 채우겠습니다. 접선이 두 개 있다는 뜻은 이 문제에서 뭐가 몇 개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t가 두 개라는 뜻입니다. t가 뭡니까? 접점이 두 개라는 뜻입니다. 접점이. 당연하죠.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다는 뜻은 이것들이 만나는 접점이 서로 다른 두 개가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접점이 두 개라는 뜻은요, t가 두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t가 두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은 한마디로 최종 결론이 이겁니다. 여기에 x에 a 집어넣고 y에 0 집어넣었을 때 얻어지는 t에 관한 방정식이 있는데 그 방정식의 근이 두 개라는 뜻입니다. 단계가 조금 많죠. 근데 이게 최근 수능에서 매년 나오고 있는 미분단원의 고난도 문제의 핵심인 내용이에요. 접선의 방식 구하세요가 아니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자를 처리하는 방법, 접선의 개수를 찾는 방법, 범위를 찾는 방법 등등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됩니다. 자, 여기 0이니까 다행히 이게 약분됩니다. 되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는 마이너스 t만 남고요. 이 나머지 부분들을 쌤이 전개해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t는 이렇게 된 거예요. 1-2t 그리고 여기는 a-t. 이게 바로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이걸 다 a에 관해 정리할 수도 있고 t에 관해 정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t가 서로 다른 두 개를 갖는 조건을 찾기 때문에 t에 관한 내림차순을 정리하게 되면은 2t의 제곱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a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t 넘어가니까 플러스 t가 되니까 그냥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2at. 원래 나머지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됐는데 마이너스 2at. 분필 선조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은 5 플러스 a가 되겠고요. 는영이 되는 요 근이 두 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서로 다른 두 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차,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므로 이 식의 판별식을 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 값이 0보다 크다를 푸시면 되겠고요. 이걸 풀면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a는 2보다 크다 또는 a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자연수 a의 최소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답이 되게 중요합니다. 2라고 쓰면 안 돼요. 2보다 큰 값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 찾는 겁니다. 얼마입니까? a는 3이라고 얻으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이 마지막 후반부보다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요. 여기까지 나오는 과정을 주목해서 봐주십시오. 알겠죠? 다시 접점을 미지수로 놓고 t, ft라고 놓고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하고 거기에 a, 0을 대입한 다음에 얻어지는 t와 a에 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으로서 푼다. 자, 반복해서 보십시오. 알겠죠? 자, 10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10번 문제도 뭐 비슷한 문제인데요. 실제로 접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10번 문제가 9번 문제랑 푸는 방법이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비슷하다고 하는 이유는 9번이나 10번은 고3 수능에서 굉장히 잘 확장이 돼서 출제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교과서나 참고서에 있는 단순 계산 문제보다는 응용되는 형태들이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물론 응용되는 문제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수능에 나오는 고난도 문제의 수준은 또 그걸 한 단계 더 뛰어넘는 수준인데 그것들의 좀 기본이 되는 형태들이 바로 9번하고 10번에 나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함수 fx는 kx 플러스 1 뒤에 이제 로그 함수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기 위한 여기까지는 평범하죠. 함수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f'x를 구한 다음에 구해볼까요? k 1은 사라지고요.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분의 2x 여기까지 평범합니다. 근데 그 값이 증가를 해야 되니까 f'x가 0보다 항상 크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같다 됩니까? 안 됩니까? 같다 됩니다. 이 등호까지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0보다 f'x가 크거나 같으면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만족하는 상수 k의 최소값인데 얼핏 보면 증가 감소를 묻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써놓은 요 식을 탁 놓고 보면은 이 식은 무슨 문제입니까? 그쵸? 이게 부등식 문제입니다. 부등식. 그러니까 증가 감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등식 문제고요. 근데 그 부등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부등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은 뭘로 풀어야 됩니까? 바로 미분을 통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x제곱 플러스 1분의 2x가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쓴 다음에 먼저 y는 이 왼쪽 부분에 해당하는 x제곱 플러스 1분의 2x라는 그래프를 그리시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k를 그린 다음에 이 둘의 대소 관계가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돼야지만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찾는 다음에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꽤 있죠. 단계가 여러 단계를 밟아가야 돼요. 미분의 활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걸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유사한 그래프를 선생님이 앞에 예제를 풀면서 한번 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한 의미에서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은요. 이 그래프의 특성을 파악하면 굉장히 편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함수는 대칭성이 있습니다. 무슨 축에 대한 대칭이에요?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분모는 그대로 있지만 분자가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그 말은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함수 fx는 마이너스 fx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슨 말이에요? 이 함수는 기함수입니다. 기함수. 기함수란 말은 원점 대칭인 함수입니다. 따라서 x축의 양의 부분을 그리면 x축의 음의 부분은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통해 가지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y 프라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1 전체의 제곱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씁니다. 2의 괄호 열고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분모 미분 분자 그대로 쓰면 4x의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는 0이 되는 값을 찾아보니까 분자가 0이 되는 값이 는 0이 되겠죠. 분자가 0이 되는 값은 여기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가 되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x가 1일 때 이 함수는 뭘 지납니까? 1을 지나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함수는 똑같이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극값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1,1 그리시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그립니다. 자, 1,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x가 무한히 커지면 이 값은 0에 수렴합니다. 2차분의 1차 형태이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요 값은 인수분해하면은 2의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x에 1 플러스 x가 되므로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는 이 값의 부호는 음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소가 되는데 0이 하나씩 가까워지면서 감소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1하고 마이너스 사이에는 이 값은 양수, 이 값도 양수이므로 이 부분은 증가가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점 지나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부분은 똑같이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하시면 되겠고 이 빨간색 그래프가 되겠고요. 질문이 뭐냐? 요게 y는 마이너스 k라는 그래프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y는 마이너스 x가 어디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y는 마이너스 k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k보다 항상 이 그래프가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k랑 뭐랑 비교하면 돼요? 또 요 값이랑 비교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k는요 언제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최종적인 질문이 이걸 만족하는 k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므로 최소값은 최종적으로 1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19번, 10번 굉장히 중요해요. 자, 11번. 함수 fx는 2 sin x 플러스 sin 2x. 자, 이 함수가 극값을 가질 때 양수 x값을 작은 것부터 차례로 쭉 쓰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극값은 어떻게 구하죠? f'x를 이용해 가지고 이 값이 는영이 되는 값의 좌우의 부호가 바뀌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분해 볼까요? 자, 이 값은 2 코사인 x 플러스 이 미분하면은 2 코사인 2x. 이가 왜 튀어나오는지 알겠죠? 네,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은 인수분해가 됩니다. 2 코사인 2x는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였어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되겠어요, 지금? 자, 이 식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근데 코사인 2x는요. 이 알파와 베타가 전부 다 xx로 동일한 겁니다. 코사인 x 플러스 x. 무슨 말이에요? 코사인 x, 코사인 x, 사인 x, 사인 x를 여기서 뺄셈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 말이구나. 요 2 빼놓고요. 이 뒤에 부분은 한마디로 코사인 x의 제곱 마이너스 사인 x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구나. 근데 이 값이 극값을 살려면 는영을 풀어야 되는데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섞여 있으니까 풀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모두 다 코사인만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요? 마이너스 사인 x 자리에 뭘 대입할 수 있습니까? 코사인 x의 제곱 마이너스 사인 x 제곱 자리에 코사인 x의 제곱 마이너스 2를 대입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식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4 코사인 x의 제곱 플러스 2 코사인 x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인 x 제곱, 코사인 x 제곱 더하면 1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식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앞에 개수를 2로 묶어내면은 2의 괄호 열고 여기는 1, 2, 1, 1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되기 때문에 코사인 x 플러스 1, 2 코사인 x 마이너스 1. 그리고 는영이 되는 값을 찾는데 이 값이 극값이 되는 값 찾는 건데 요 값은요. 물론 0은 될 수 있습니다만 항상 코사인 x가 제일 작아봤자 1이므로 항상 0 이상인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0 이상인 값을 갖기 때문에 요 값은 증가 감소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이 값만 극값에 영향을 주는 거죠. 따라서 극값을 갖는 값은 코사인 x가 2분의 1일 때가 극값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코사인 함수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2분의 1일 때를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은 양음이 반드시 바뀝니다. 이 값을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은 양음이 반드시 바뀝니다. 그래서 코사인 x가 2분의 1일 때 극값이고요. 이 값을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쭉 썼을 때 x10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x는요. 2분의 1. 가능한 x는 제일 먼저 3분의 파이 60도 되겠습니까? 코사인 값이 2분의 1 되는 값은 1사분면부터 4사분면에서 양수가 되는 게 1사분면과 4사분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코사인 함수가 이렇게 생긴 함수이기 때문에 2분의 1이 되는 값은 이렇게 3분의 파이만큼 가도 되지만 이렇게 3분의 파이만큼 가도 됩니다.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2파이고요. 여기가 4파입니다. 따라서 뭐도 됩니까? 3분의 5파이도 됩니다.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이므로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3분의 파이 플러스 2파이도 되고요. 3분의 5파이 플러스 2파이도 됩니다. 점점점 쫙 나가는 겁니다. 자, 질문이 뭐냐면 10번째에 해당하는 근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은 3분의 파이, 3분의 5파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세 번째, 네 번째는 2파이, 2파이만큼 더한 거.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4파이, 4파이만큼 더하는 거.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6파이, 6파이만큼 더하는 거고 아홉 번째, 열 번째는 8파이, 8파이만큼 더하는 겁니다. 따라 최종적인 정답은요. 얼마입니까?
요 짝수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5파이 플러스 8파이가 답이고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3분의 8, 3, 24, 29파이가 나와서 P 플러스 Q는 정답 3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12번도 보겠습니다. 곡선 Y는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의 두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변곡점 구하면 됩니다. 변곡점은 이계도함수가 능령이 되고 좌우에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거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y 프라임 하고요.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y의 더블 프라임도 구합니다. 더블 프라임을 구하니까 한 번 더 미분하면은 2의 x제곱 다시 플러스가 되면서 2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이 되겠고요. 능령이 되는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고요. 네, 이 식을 살짝 변형해서 자 2의 x제곱분의 2로 먼저 한번 묶어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식은요. 2의 2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 그냥 2는 자 이렇게 이 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y의 더블 프라임이 이렇게 되겠고요. 이렇게 능령이 되는 값은 한마디로 요 값이 0이 되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 값은 항상 t는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되므로 능령이 되는 값은 t가 1 또는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2의 x제곱이 1 또는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거를 x로 바꾸면 x는 0 또는 2가 되려면은 ln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의 부호가 바뀌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 요 식을 인수분해하게 되면은 t-1에 t-2입니다. 근데 x가 1 근처에서 좌우에는 요것의 부호는 바뀌고 이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전체의 부호는 바뀌고요. 이 근처에서도 요것의 근처의 부호는 바뀌지만 요거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요것의 전체의 부호는 바뀌게 되기 때문에 변곡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쌤이 지난 시간 테크닉 중에서 수능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 두 변곡점을 지났는데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점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x가 이렇게 두 개 되는 거. 이거 그냥 바로 구하셔도 뭐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점을 한번 찍어볼까요? x가 0이면은요, y 값은 얼마가 됩니까? 지금 함수가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니까 x에 0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는 2, 4, 6이고 0이 되는 거니까 0,6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ln2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의 ln 2제곱을 구하는데 2의 ln 2제곱은 얼마입니까? 2의 ln 2제곱은 그냥 숫자 2입니다. 그래서 이 값은 곱하니까 여기는 4가 되겠고요. 여기다가 또 ln 2를 집어넣으니까 2의 마이너스 ln 2가 되는데 이거 얼마예요? 이 값이 2분의 1입니다. ln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래서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이것도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은 6 그리고 마이너스 3 곱하기 ln 2 전체의 제곱이라는 좌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이용한 기울기를 구하면요.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 구하시는데 x값 증가량은 ln 2가 되겠고요. y값의 증가량은 여기서 이걸 빼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ln 2 전체의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를 샥 지우고 나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3 ln 2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계속해서 12번까지 풀었고요. 13번 또 계속해서 풀어보겠습니다. 13번. 자, 최대 최소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닫힌 구간에서 함수 fx는 이런 걸로 표현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이런 문제고요.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방법은 미분한 다음에 닫힌 구간의 양 끝값 그리고 극값이 될 수 있는 값들의 함수값을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풀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유형을 이번 우리 수능 길잡이 미적분 2 강좌에서 한 5문제 이상을 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쯤이면은 스스로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f'x를 먼저 구합니다. 미분하게 되면은 2의 x제곱 sin x가 되겠고요. 플러스 뒤에 거 미분 앞에 거니까 2의 x제곱 코사인 x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뭘 찾느냐? 이 값이 능령이 되는 값을 찾으면 그 값이 되는 후보가 되는 겁니다. 2x제곱 사라지고요. sin x 플러스 코사인 x는 0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써볼까요, 선생님이? 자, sin x 플러스 코사인 x는 0.
사실은 이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3 과정에서는 이걸 푸는 방법을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눠서 탄젠트 x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푸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는 합성을 통해서 루트 2의 사인의 괄호 열고 x 플러스 4분의 파이는 0을 푸십시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과정에서 그냥 답을 구하는 거 하나만 확인하고 탄젠트 x가 마이너스 1을 내면은 x는 4분의 뭐예요? 문제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니까 마이너스 4분의 파이도 되고요. 자, 이 만족하는 회가 x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 4사분면이나 2사분면이 됩니다. 또는 4분의 3파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값 그리고 주어진 범위 양끝 값을 비교해서 최대값과 최소값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바로 대입해 볼까요? 좋습니다. f 마이너스 파이는요. 여기 대입합니다. 0이네요. f 파이는요. 이것도 0입니다. 사인 x가 무조건 사인 파이가 사인 마이너스 파이가 다 0이기 때문에. 그리고 f 마이너스 4분의 파이는 얼마가 됩니까? 여기는 2의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자, 사인 4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2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f 4분의 3파이를 구하시면은 이 값은 2의 그냥 4분의 3파이죠. 4분의 3파이고 사인 4분의 3파이는 2분의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00 이 값은 음수, 이 값은 양수니까 이 값 최대값, 이 값 최소값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분의 요걸 구하는 거니까 요거는 사라지고 마이너스가 앞에 살아남고요. 이것분의 이거는 그냥 2의 파이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2의 마이너스 2의 파이 제곱이 됩니다. 되겠죠? 자, 또 14번 보겠습니다. 두 함수 fx, gx가 있습니다. 자, 이 부등식을 만족하기 위한 정수 a의 최대값 구하십시오. 이런 문제네요. 한번 식을 써볼까요? fx는 x제곱 플러스 2x, gx는요 4lnx 플러스 a. 요거 넘겨놓고 나니까 한마디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lnx가 a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요 a의 최대값을 찾으십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풀었죠? 네, 이것도 역시 비슷한 문제가 함수의 형태만 다르고 계속해서 같은 틀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lnx라는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리고 y는 a라는 그래프도 그리십시오. 그리고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더 아래에 있기 위한 a의 최대값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 그래프 그리는 건 한번 해볼까요? y''을 통해서 구합니다. y''은 2x 플러스 2 마이너스 x분의 4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은 로그 함수이기 때문에 x가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x분의 2로 먼저 묶어낸 다음에요. 이 식은 x제곱 플러스 x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x분의 2로 묶어내니까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 이 값이 증가함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찾는데 우선 능형이 되는 값 찾으면 그 값이 되는 후보가 나오죠. 얼마입니까? x가 마이너스 2일 때 하고요. x가 1일 때가 나옵니다.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요. 지금 이 함수가 이겁니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lnx. 이게 지금 우리가 찾고 싶은 y입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 플러스 4가 되니까 사라지게 되겠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는데 우와 이거 집어넣을 수가 없다. 왜? 로그는 음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아 그렇구나. 실제로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 보였지만 의외로 굉장히 단순하네요. 뭐냐면은 이런 꼴로 표현되어 있지만 x는 무조건 0보다 큽니다. x가 무조건 0보다 큽니다. 로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값은 절대 0이 될 수가 없고 이 값만 0이 될 수가 있네요. 그래서 x가 1일 때 1 집어넣으니까 0이고요. 1 집어넣으니까 1,3을 지납니다. 그리고요 1,3에서의 좌우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바뀌느냐. 자,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이 값이 음수입니다. 따라서 감소. 1,3보다 작을 때는 감소. 1,3보다 클 때는 이 값이 양수가 되니까 증가가 돼서 한마디로 최소값이 x가 1일 때 y값이 3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 개형은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런 꼴이 되면서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하고 뭘 비교합니까? 그렇습니다. y는 a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3보다 작다가 되겠고요. 정수 A 중에서 A가 3보다 작은 것 중에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3이 아니라 A는 2라고 하는 게 우리가 찾고 싶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4번까지 대단한 마무리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15번은 쌤이랑 같이 다음 시간에 풀고 지금 이 미분의 활용 부분 문제가 너무 많고 좀 어렵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금 지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쌤이랑 남은 시간 동안에는 새로운 단원인 적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15번 문제는 집에서 숙제로 내주고 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분 이야기를 할 건데요. 물론 구체적 내용을 채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필요하다라고 쌤 생각합니다. 적분은 미적분 1에서 배웠습니다. 미적분 1의 적분은요, 미분을 거꾸로 하는 과정입니다. 미분을 하는 걸 우리가 충실히 배웠기 때문에 적분은 따로 증명 없이 그 미분하기 전에 있는 함수를 찾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 미적분 2에서는요, 미적분 2에서 새로 배웠던 미분법에 관한 역과정인 적분을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고급 테크닉인 치환적분과 그 다음에 부분적분이라는 걸 배우는데 크게 이렇게 돼 있어요. 적분을 공부를 하는데 쌤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눕니다. 자, 두 번째가 치환적분이고요. 세 번째가 부분적분입니다. 그리고요, 첫 번째가 아까 미분했던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미분의 역과정. 한마디로 말하면 삼각함수, 다항함수가 아닌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적분, 미분의 역과정.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치환적분이나 부분적분은 이 적분 테크닉을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다양한 새로운 함수를 적분해보면서 실제로 수능에서 나오는 낯선 함수들을 적분하는 것까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번 시간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요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적분은요, 우리가 이미 배웠던 과정, 역과정이기 때문에 따로 공식을 뭐 외우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적분이 이거죠. 인테그럴 fx dx. 근데 이 fx가 만약에 이런 함수야, x분의 1이야. 그럼 뭡니까? 뭘 미분하면 x분의 1이 되죠? 그렇습니다. ln 절대값 x를 미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적분하게 되면은 바로 로그 함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러분 교재 처음에 나와 있는 형태만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온 형태는 이겁니다. 바로 함수 y는 x의 n제곱의 부정적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다항함수에 대해서는 미적분 1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할 수가 있죠. 인테그럴 x의 n제곱 dx를 적분하세요. 단 다항함수에서는 이 n값이 자연수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었습니다. 우선 그거는 공식이었죠. n 플러스 1분의 1 x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c. 검산하는 방법은 이 식을 다시 미분했을 때 x의 n제곱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 n이 실수 전체까지 확장하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따라서 또 다른 증명을 할 필요 없이 이거는 n이 실수일 때 언제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되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n이 얼마일 때는 할 수가 없냐면요, n이 마이너스 1이면 이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이건 수학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n은 실수는 실수이되 n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n이 마이너스 1일 때는요 따로 확인하셔야 되죠. 따라서 공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인테그럴 n이 마이너스 1이면 x분의 1 dx인데요. 이거는 무슨 말이죠? 뭘 미분하면 x분의 1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로그 함수입니다. 따라서 이 식은 ln x 플러스 c가 되는데 굉장히 찜찜하죠. 뭐가 찜찜합니까? 그렇죠. 절대값을 씌워줘야 한다라고 미분단원에서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적분에 관한 과정은요, 앞에 배웠던 미분을 충실하게 공부했을 때 이것의 역과정으로 공부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배우니까 적분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뭐가 기본이 돼야 돼요? 미분에 대한 학습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미분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부족한 학생이 있으면은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원 적분을 통해서 또 같이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